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달러로 시작하는 작은 사업이라는 책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건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도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걱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그 걱정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적은 자본으로 창업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업에 필요한 것이 꼭 큰 자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100달러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창업을 위한 자본이 많지 않아도 아이디어와 실행이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00달러로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들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점차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100달러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 제품 판매, 컨설팅, 그리고 간단한 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시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100달러만 있으면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을 따라가며 적은 자본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달러로 시작하는 창업의 첫걸음,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두 번째,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잘 되어야 성공적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함께 알아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작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중고 물품 판매 또는 작은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서비스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자본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세 번째 준비는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100달러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인 자원 관리인데요.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직원들을 고용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NS 마케팅을 활용하거나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시장 조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을 아이템 선정이나 사업 계획에 쓸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여러분 사업 성공을 돕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시장 조사부터 사업 아이템 선정, 비용 절감, 시간 관리까지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진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건 작은 자본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되면 이제 그 게임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즉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 그대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를 구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가치 제한, 고객 세그먼트, 그리고 수익 모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제한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작하려는 사업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라면 고객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라는 가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즉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린 사람, 직장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한 타겟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층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독 모델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수익 모델이 시장에 맞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차별화입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강 간식 사업을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이어트에 특화된 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요소는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사업을 더 눈에 띄게 만듭니다. 네, 세 번째는 사업 운영 전략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됐다면 이제 이를 실제로 운영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운영 전략은 판매,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거나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사무실 임대나 직원 채용 같은 큰 지출을 피하고 대신 온라인 툴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외주로 맡길 때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적은 자본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가치 제한, 고객 세그먼트, 수익 모델을 잘 설정하고 차별화된 요소와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면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실행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모델을 설정한 후에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번 장에서 다뤄볼 건데요. 작은 자본으로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실행력과 성장 전략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실행입니다. 첫걸음을 잘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고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작은 성공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면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광고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SNS, 입소문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을 활용하면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관심 있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한 컨텐츠 마케팅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한 후에는 고객 유지 전략도 중요합니다.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이메일 뉴스레터나 맞춤형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고객이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면 이제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단일 수익 모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판매 외에도 구독 서비스나 광고 수익 모델 또는 제휴 마케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 피벗 전략입니다. 피벗이란 사업 아이템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지거나 경쟁 상황이 급변할 경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만 고려했지만 이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확장하거나 서비스 형태를 온라인 강의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맞춰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빠르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작은 시작을 했더라도 효율적인 마케팅, 고객 유지 전략, 수익 모델 확장, 그리고 피벗 전략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기 실행에 있어서 빠르게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장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 사업 유지와 확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오늘은 사업을 더 큰 규모로 확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와 제품 개선입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조사나 경쟁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출시한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면 고객들이 더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을 추가해 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팀과 조직 관리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더 이상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을 팀에 영입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을 잘 관리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팀워크를 강화하고 모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본 조달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더라도 사업이 커지면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를 찾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본을 조달할 때는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명확한 비즈니스 계획과 투자자에게 제공할 가치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업 확장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면 사업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확장의 열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객 경험 개선, 제품 혁신, 팀 관리, 자본 조달, 사업 확장 전략을 잘 다듬고 실행한다면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을 살펴볼 건데, 이번 장에서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운영 최적화와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둔 후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사업이 큰 사업으로 성장할수록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더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과 자원 배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 있는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을 최적화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원 배분을 잘한다면 사업은 더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관계 강화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고객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리워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확장과 다각화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브랜드 확장과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 제품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라인을 확장하면 매출 증가와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성공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 분석과 경쟁 상황 파악, 그리고 위기 관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경영을 고려한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관계를 강화하며 브랜드 확장과 다각화를 통해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곱 번째 장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 위기관리와 극복 전략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지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당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면 대응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용 절감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미리 지불을 유도하거나 단기적인 현금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객에게 빠르게 알려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모델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변화하거나 고객의 요구가 달라졌다면 사업 전략을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졌다면 오프라인 매장 강화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팀워크 강화와 동기부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팀원들이 불안해하거나 의기소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목표를 공유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면 그만큼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장에서는 위기의 본질 파악, 현금 흐름 관리, 고객 신뢰 유지, 사업 전략 수정, 팀워크 강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열쇠입니다. 이 책의 8번째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 확장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작은 사업이 어떻게 더 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이제 확장 전략과 성장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한 타겟층 고객층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존 고객층과는 다른 연령대나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넓히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서비스의 다각화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존만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제품에 다양한 버전을 추가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맞는 보조 제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과의 제휴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기업과 협력하거나 제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공유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장을 타겟 다른 회사와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제품 결합을 통해 서로의 고객층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 효율화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운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면 인력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 구성을 재조정하고 업무 분담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전략이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거나 인플루언서에 협업하여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가치와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고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와 팀 관리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팀 운영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인재를 팀에 합류시키면 사업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략을 강화하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팀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팀이 성장할수록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9번째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트렌드, 경쟁자의 등장,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나 소비자의 관심 변화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전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끕니다. 두 번째는 고객 충성도 구축하기입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으면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 강화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고객이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반영합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 신뢰, 혁신과 같은 요소의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속에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익 모델의 다각화입니다. 하나의 수익 모델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다른 모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외에도 구독, 서비스, 광고 수익, 파트너십 등을 통한 다양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면 경제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 효율성 유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관리나 마케팅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비용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혁신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거나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고객 충성도 구축, 브랜드 가치 강화, 수익 모델 다각화, 비용 효율성 유지, 사업 혁신 지속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10번째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전략과 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업은 방향을 잃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단기, 장기 목표를 나눠서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즉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빠른 피드백을 얻고, 장기적인 목표는 사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세분해야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재무 관리입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재무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익, 비용, 이익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수익성 없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과 재무 분석은 필수적이고, 수익과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현금으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금 마련과 세금 관리 등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팀 관리와 리더십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팀워크와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팀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효율적인 팀 관리가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효과적인 팀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팀원들이 동기부여를 느끼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은 팀을 이끌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팀의 사기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고객의 만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가 우수하다면 고객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입소문을 통해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또한 고객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충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케팅과 브랜딩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컨텐츠 마케팅, 소셜 미디어 활용, 이메일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타겟 고객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개선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업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에서 배우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실험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은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재무 관리, 팀 관리, 고객 서비스, 마케팅과 브랜딩,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11번째 장인데요. 이번 장에서는 사업 확장과 성장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확장입니다.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되면 이제는 시장 확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확장이란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팅으로 하거나 지리적 영역으로 넓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 라인 확장입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제품 라인 확장을 고려할 때가 옵니다.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효율화입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해집니다. 인력 관리, 재고 관리,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등 다양한 일들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고객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이 커짐에 따라 인프라도 확대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 저장 시스템, IT 시스템 등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장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트너십과 제휴입니다.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환경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이 11번째 장에서는 시장 확장과 제품 라인 확장, 운영 효율화,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제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100로 시작하는 작은 사업에 총 11개의 장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여러분의 사업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서 앞으로 유용한 창업과 성장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